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거나 철저한 교회론을 강조하는 선교적 교회 개척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독교 추모공원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인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개혁주의협의회 WRF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제7차 총회를 개최합니다. 구티비와 진흥문화가 기독교 문화 발전과 미디어 선교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삶과 희생 정신을 기록하기 위해 백성문화대학교에서 참전 용사 위문 현장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거나 철저한 교회론을 강조하는 선교적 교회 개척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석학원 설립 50주년을 맞아 젊은 목회자들의 혁신적인 사역을 공유하고 미래 부흥을 그려보는 현장이 마련됐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에서 파도를 타거나 서해안길을 함께 걷는 이들. 단순한 레저 활동이 아닌 예배이자 제자 훈련의 현장입니다. 김희범 목사가 이끄는 워라벨 캠프는 일상과 신앙의 균형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낮은 문턱으로 다가가며 새로운 전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가자의 40% 이상이 교회에 정착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핑을 하면서 바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파도를 묵상하면서 그 파도를 경쟁하지 않고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일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그러 안에서 우리가 테마를 가지고 묵상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시간들을 갖고 있어서 초등 래퍼 노을이 아빠이자 4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차성진 목사는 색다른 방식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면접을 통해 성도를 받아 교인 수를 30명으로 제한하고 양육과 공동체 활동을 필수로 삼아 규모보다 공동체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저는 좀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양보하는 그런 교회론도 있지만은 우리는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고집스러운 교회론을 고집해도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 이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젊은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백석학원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2회 백석 미셔널 리더스 게더링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7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참여해 교회 개척과 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사역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소위 맨땅의 헤딩의 마음으로 30대, 40대 목회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그것도 매우 선교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현장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물줄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백석 50주년에 커다란 강을 이루고 이번 모임에는 선배들의 선교적 개척 DNA를 이어받으려는 신대원생과 학부생들도 대거 참여해 미래 목회 비전을 구체화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이 마음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기도 모임 정말 잘하고 있는 거구나. 많은 위로와 도전과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무릎 기도의 영성과 교회 개척의 열정으로 걸어온 백석의 50년. 그 정신을 이어받은 젊은 사역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교회 부흥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추모공원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인을 기억하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도 공개돼 신앙 안에서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추모공원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의 창립 22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 현장에 2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 등이 모였습니다. 예배에서는 재단 이사장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영원한 안식을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구티비 다큐멘터리 기억을 품고 부활을 소망하다 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숭고한 삶을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인을 기억하는 유족들의 사연이 소개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케냐의 오지 투르카나에서 28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 향토병으로 소천한 이면심 선교사와 유가족의 이야기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 탓안하고 옆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행하면서 앞으로 나갔죠.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창립 22주년 기념 추모글 공모전 우수작 시상이 진행됐고 재단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와 직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2004년 설립된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는 추모관 10개 동 4만여 기를 수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추모공원으로 22년간 대한민국 기독교 장묘 문화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유족들과 함께 호흡하는 추모공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세계개혁주의협의회 WRF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제7차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는 전 세계 60여 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여 개혁주의 신학과 선교,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논의하는 연합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 걸친 국제개혁주의 네트워크 세계개혁주의협의회가 오는 10월 제7차 WRF 서울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조직위원회는 22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출범 감사예배와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나섰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장봉생 총회장은 설교에서 최근 미국과 네덜란드 등 해외 교단들도 한국교회의 성장과 개혁신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총회가 세계개혁교회와 한국교회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WRF 서울총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위원장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개최 인사에서 이번 총회가 성경의 절대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등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개혁주의가 세계교회 속에서 다시 한번 역동적인 사역의 새 지평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개혁주의협의회 WRF는 지난 2000년 출범 이후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4개국 84개 교단과 159개 기독교 단체가 참여하며 한국에선 예장 합동총회가 유일한 회원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선 두 번째 개최인 이번 서울총회는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제로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총회에 전 세계 60여 개국 개혁주의 교회 지도자 6천여 명이 참석해 신학과 선교, 교회의 미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와 진흥문화가 기독교 문화 발전과 미디어 선교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구티비는 진흥문화의 선교와 공익 활동을 널리 알리는 데 협력하고 진흥문화는 구티비의 미디어 복음 사역과 문서 선교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티비가 진흥문화와 손잡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선교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기독교 문화 확산과 미디어 선교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앵커 사업단이 미디어 영상 토탈 뷰티 학부 학생들과 함께 6.25 참전용사 40명을 초청해 영웅사진과 기록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정복을 입고 촬영에 참여한 93세 오평근 참전용사는 전쟁을 겪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야기가 잊힐까 걱정했는데 사진과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기록물은 국군의 날 전시회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목회자협의회가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충일 목사는 지자체장들이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협의회가 영적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라북도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전라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목회자협의회는 학원 선교와 지역 복음화에 힘쓰며 전북교계의 연합과 발전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예장고신 전국교회학교연합회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북부노회 교회학교연합회는 함께 세워가요를 주제로 강습회를 열고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별 교육과 찬양 율동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연합회는 한 영혼을 향한 교사의 기도와 전도가 큰 열매를 맺는다며 교사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기후정의위원회와 생태공동체운동본부가 전국장로회연합회와 함께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한 기후정의헌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전국장로회연합회는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한 기후정의헌금 5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기장총회는 은빛 세대와 함께 일구는 목회를 주제로 2026년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더 많은 교회에서 노년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3일 외국인의 투매에 동반 폭락했습니다. 두 종목의 하락률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17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2.47% 내린 255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정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인정했습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익은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과거 경찰이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수백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정치권에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청장이 수사를 뭉개고 이를 정치권에 유출하는 데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집값과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경기 저하에도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으로 낙관적 인식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비정규직의 수당을 차별하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노동관계법 113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사례는 기간제법 계약서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위반과 금품지급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중학교 3학년 학생 6명에서 7명 중 1명은 수학 과목 성취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성취 최저 수준 비율은 14.9%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표본 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19 탓에 학습 결손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이 점령 지역 철수를 거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주둔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 후속 고위급 회담의 논의 방향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스위스에서 열린 첫 후속 협상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이란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인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이번 합의가 미국인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란은 숨통이 트였지만 핵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세 위협 속에서도 선박 통행량이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 선박 4척과 대형 유조선들이 잇따라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업계는 긴장 속에서도 물류 흐름이 일부 정상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지 시간 22일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사일 부품 공장과 위성통신센터를 공격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등 후방 도심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6명이 숨졌고 양국 간 종전 논의도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당 161엔 선을 기록하며 39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미일 재무장관 협의 소식이 전해지며 일시적으로 환율이 하락했지만 시장의 개입 경계감은 여전합니다.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허브인 카타르 라스자판 산업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명 넘게 숨지고 부상자가 6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산업단지에서 가스 처리 시설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당국은 설비 점검과 재가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유입니다. 내일은 동쪽과 서쪽 지역의 기온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29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4도, 광주 27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년들의 언어로 다가가고 청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가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문턱은 낮추되 복음의 본질은 지키려는 교회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데요. 한 영혼을 향한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선교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